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사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를 보내고 온 증시 오늘장 어떤 업종이 상승으로 꼽힐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성장 기조가 지속된다. 가구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정부의 또 공급 정책 발표 전에 건설주와 함께 가구주가 또 순환매를 잘 보이기도 했었고요. 네. 실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가구 업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요? 네, 우선 작년에 12월에 이제 가구 판매액이 나와주면서 작년 전체 가구 판매까지 좀 통계가 나왔는데 12월에 가구 판매 동향 본다고 하더라도 12월에 가구 판매는 재작년 12월보다도 27.1% 증가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온라인 가구 쪽입니다. 이 온라인 가구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도 54% 늘었고, 특히 이제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이 59% 이상의 판매액을 재작년 12월보다 보여주면서 이 연말에 갈수록 이 가구 업체들이 특수가 나오는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 작년 12월에 실적이 나와주면서 작년에 총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1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의 5억 가까이 이상의 그 부분이 이 온라인 쪽과 모바일 쪽 판매라고 걸 본다고 한다면 절반 5조 원 정도? 그렇죠. 예. 지금 정확히 하면 4조 9,880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온라인 판매라고 한다면은 이 어떤 B2B보다는 B2C,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늘었다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가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는 약간 불안했던 부분이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속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됐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이 투기 억제라기보다도 이 공급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구뿐만 아니라 이 건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에 의한 피해보다도 오히려 좀 수혜가 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그전에도 항상 작년 코로나 때문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 재택근무나 어떤 집콕과 관련된 트렌드 때문에 이 가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가구 업체들의 그 작년 2분기와 3분기 때 실적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단순 그냥 추정이 아니라 실적으로 지금 가구 업체들한테 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크게 지금 증가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이 올해 상반기 때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가구 업체들한테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보다도 이 고객 간의 그 판매 부분을 온라인과 모바일 쪽에서 증가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한샘이나 한샘은 전통적으로 B2C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현대리바트 같은 이 전통적인 B2B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B2C 쪽으로의 선회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B2C 쪽이라고 한다면 역시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의 가감한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가구 업체들도 지금 체질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가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리바트 그리고 한샘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그 어떤 의자 업체죠, 시디즈 그리고 NX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가구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호재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올해 실적과 함께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가 있으면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또 아무래도 집안 정리가 잘 안 되면 삶의 질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매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뿐만 아니라 지난해 또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또 이런 가구 업체들의 또 업황에 긍정적인 요소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난해 가구 판매액이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부분들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 꾸미기의 트렌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구 관련주 오늘장 상승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하락 예상되고 있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원유 수요 불확실성에 따라서 유가 상승의 수혜주 하락 예상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유가 상승 수혜주 최근 움직임 좋았습니까?
굉장히 좋았죠. 네. 굉장히 정유주도 그렇고 대표적인 그런 관련 주죠. 조선 업체들도 그렇고 건설 업체들도 그렇고 이거 유가 상승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전일에 어떤 WTI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달러 선으로 지금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왜 이제 유가 상승 수혜주에 대한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냐, 이런 업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할까라는 부분을 약간은 좀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유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1월이었죠. 오펙 정례회의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 감산이 어떤 촉발된 부분이었고 또 역시 백신에 대한 보급 때문에 올해 초부터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전보다 기대감보다는 활성화가 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유럽이나 여러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셧다운에 대한 부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언제까지 갈지 부분은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죠. 3월에 이제 이 오펙 플러스에 대한 어떤 장관급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원유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장관회의 쪽에서 어떤 또 결정을 내릴지 지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제트유, 그러니까 아시아의 제트유 가격만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이번에 춘절이었는데 국내선과 국제 항공선 같은 경우에도 좌석 점유율이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도 20% 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제트유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만약에 그전 항상 역사 대표들이 됐었었죠. 이 미국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을 때 이 미국을 포함한 비오펙 국가에서 이 원유 생산을 확대했던 부분이 항상 역사적으로도 되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이제 60달러 선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비오펙 국가에서의 이 어떤 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 확대 같은 경우에도 이 시추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늘렸을 때 이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그전만큼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펙 플러스 이 장관 그 회의급에서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그 원유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었던 게 이제 중국과 어떤 중국의 수요를 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항상 이제 의견에 대해서 이 다른 의견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이제 3월달에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또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에 이 원유에 대한 어떤 그전 부분의 감산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시각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원유 수혜 주라고 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고공행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서 뉴욕 현지의 시각에서도 유가의 상승세가 공급 측면에서 유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같은 이러한 조치들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이어졌을 때 수요단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또 공급에 있어서는 이제 3월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또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특히 비오펙 국가들의 또 재고 물량을 시중에 늘리는 원유 생산량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60달러 선 부근에서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는 차원에서 유가 상승의 수혜주 하락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구 관련주 가운데서 아마 종목을 골라주실 것 같은데 핵심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탑픽이죠. 이제 한샘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4분기 실적도 예상치 이상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95억이 나왔었는데 우선 시장 예상치의 250억 내외를 크게 넘는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쪽 판매가 62% 늘어난 부분은 당연하다 볼 수 있겠는데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35%의
그런 좀 판매가 어떤 이제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의 어떤 다른 제조업체들이 뭐 판매하는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에 온라인 쪽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하면은 이 가구업체들 그 한샘의 오프라인 쪽에서의 매장에 대한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늘었다는 점은 참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유통업체들이나 이제 제조업체들이 오프라인 판매 그 부분을 매장을 뭐 감소하거나 하는 추세에서 이 한샘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 오프라인 판매 매장을 10개 늘린다는 계획을 좀 밝혔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한샘 같은 이 B2C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샘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리하우스 또 온라인 가구에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올해 뭐 1분기, 2분기 실적도 작년 4분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 한샘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쪽의 성장성이 두드러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드라이브를 확대 전략을 계속 갖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샘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수요일이었죠. 108,5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 지난 5일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강한 양봉을 만들어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여전한 성장세에 이어가고 있는 가구 업종,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에 주목하면서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유가 상승의 수혜주 정유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원유 수요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 양호한 실적 전망 속에서 온 오프라인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실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샘에 대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